그 쥐띠를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쥐띠는 잡식성이라서 오만 거 다 먹어요.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곤충이나 지렁이 다 잡아먹어. 잡식성. 또 개나 고양이, 뱀한테도 먹이가 되고, 몸은 작고 날렵하고 좁은 공간이나 높은 절벽에도 서슴없어. 밤눈이 밝아서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 활동이 쉽고, 밤낮이나 사계절을 가리지 않아. 임신기간이 짧고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으며 출산 후 몇 시간이면 또 발정. 암수 한 쌍이 1년에 18,000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많이 나니까 자식 양육에 대한 책임이 많죠. 서식 공간은 주로 땅속, 산림이나 들판의 나무 위, 또 항만의 물 위에. 그러니까 나무 위에도 살고, 물 위에서도 살고, 땅속에서도 살고, 못 살 데가 없다 얘기죠. 아무거나 다 먹는 거지.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다 먹고, 곤충, 또 지렁이 다 잡아먹고, 또 먹이 사슬의 맨 밑바닥이니까 개나 고양이한테서도 잡히고, 바깥에 나가면은 또 뱀한테 잡히고, 또 날아다니는 새한테 잡히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때가 많은 거죠. 몸은 작고 날렵하고 좁은 공간이나 높은 절벽에도 서슴없어. 그러니까 쥐띠가 작고 날렵하게 생겼는데, 쥐띠가 등치가 크다 하면은 하는 일이 이렇게 막일을 많이 하고요. 작고 날렵하면 좀 고급 일을 하고 그래요. 또 조물주는 쥐한테 농사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도 안 줬어. 그래서 농사 지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농사 안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거나 선생을 하거나 또 다른 기술자를 하거나, 근데 그런 거를 못하면은 빈둥거리는 게 많죠. 그리고 쥐가 날렵하게 잽싸게 다니니까 일하는 거는 눈에 잘 안 띄기도 해. 빈둥거리는 사람 많기도 하지만 아주 근면하다. 출산율은 아주 높게 만들어 자식 양육에 책임을 크게 했다. 그리고 쥐라고 하는 게 아들 자자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쥐띠 또는 쥐가 있는 자리에서 요거를 생을 해준다든지, 이게 수니까 금생수 해준다든지, 또는 토국수 해준다고 하면은 아들이 많고, 요 자 앞에 사오 화가 있다든지, 또 뭐가 있나? 인묘가 있다든지 하면은 딸이 많고, 이게 아들 자자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아들 자자를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아들 자자를 많이 썼어요. 그게 일본식이 넘어와서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들 자자를 쓰면은 자연히 아들 노릇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동기간 중에 그 둘째 언니가 명자인데, 그 언니가 아들 노릇을 많이 했어. 다른 집에도 그런 것 같으네. 그래서 자가 위협받으면은 딸이 많고, 자가 보호받으면 아들이 많다. 자식 키우는데 먹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런 거야. 먹고 식당도 많이 해. 입히고 옷장사도 많이 하고 교육 선생 노릇 많이 하고, 자식 키울 때 의식주, 집 소개도 많이 하고, 집 짓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어요. 건축업자들. 먹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의식주, 환한 세상에 마음대로 들락거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야간 활동 많이 하고, 몰래 하는 거, 정보부 일을 많이 하고, 남의 것을 거저먹게 했으니까 도둑도 많고, 하룻밤에 소금 한 섬 나른다고 해서 경제학자도 많고, 땅속에서 살아서 기질학자도 많고, 광산 개발도 많이 하고, 이런 게 다 쥐띠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요거는 큰 나무, 요거는 쥐. 그러니까 나무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다람쥐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람쥐는 나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토리 같은 거 먹고, 주로 이렇게 민가에는 안 내려오죠. 또 산에 사는 다람쥐, 나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다람쥐, 또는 나무 밑에 터잡은 쥐,
이건 다람쥐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병자는 요거는 하늘 태양이니까 병하고 자하고 붙여서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하늘 다람쥐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 다람쥐가 하고 여기하고 이런 얇은 막이 있어요. 포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활공을 해갖고 비행기 날르는 것처럼 한 100m쯤 날른대요. 근데 사주에서 병자 있는 부분에 보면은요, 그게 많아요. 그 여자애들은 비행기 그 승무원도 많고, 아버지가 또 승무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승무원을 하려고 그냥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다가 안 되는 애도 많고, 어쨌든 하늘, 외국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늘다람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거는 산쥐라고 해놨는데 산이고 쥐, 산 속에 굴 파고 들어앉는 산쥐, 뭐 산적, 산도둑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산에서 굴을 파고 조용하게 사는 산쥐도 있지만 무자생 여자를 하나 아는데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가면은 그냥 산다람쥐야. 날라다녀요. 그래갖고 난 조금 하다가 여기 앉아서 놀 테니까 많이 따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인애들은 등에다가 이렇게 지고 내려와. 뭐 취나물도 그렇고 고사리도 그렇고 두릅도 그렇고. 그래서 꼭 산다람쥐 같다 했는데 산적인지 산도둑인지 어떤 사람이 무자생인데 뭐 어디 가면은 금괴가 숨겨져 있는데 2차 대전 때 일본 놈이 그거를 싣고 가다가 어디에서 폭격을 맞아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참 웃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무가 큰 산 밑에 굴 파고 있는 쥐. 그러니까 아주 점잖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산도둑 같은 사람도 있다 그 얘기고요. 경자. 이거는 칼이고 요거는 쥐인데 칼든 도둑이니까 강도도 될 수 있지만 여기다 강도라고 이름 붙여놓으면은 큰일 나죠. 이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이게 아주 날쌘돌이야. 날다람쥐. 응? 날다람쥐 하면은 딱 되겠더라고. 아주 얄쌍하게 잘 날죠. 근데 어떤 때는 또 골탕을 먹을 때도 있어. 칼든 쥐 해놨는데 날다람쥐. 예, 또 임자는 이게 바다쥐인데 이렇게 보니까는 바다쥐도 있더라고. 이게 뭐 쥐처럼 생겨서 이 바닥에. 근데 그는 우리 생활에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뭐 물 건너온 쥐. 물 건너 왔으니까 또 물 건너 갈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쥐. 어쨌든 바다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바다쥐. 이거를 뭐 여기저기 봐도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데는 없어서 어디서 이거를 이름 붙여놓은 책이 나온다든지 뭐 어디서 단어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참 좋겠는데 또 그럴 거예요. 옛날에 진술충미를 내가 회향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놨더니 진술충미가 회향이라고 써진 고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나한테 왜 회향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요게 이제 임묘진 봄의 끝, 신유술 가을의 끝, 겨울의 끝, 여름 끝 우리가 끝에 가면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다 보고 잘했나 못했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고 절에서 회항의 뜻은 뭐예요? 뭔가 과정을 끝내고 끝냄을 보하는 행사예요? 절에서 회항한다 그러잖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동안거 하한거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달인가 뭐 100일인가 있어. 그리고 그 끝나는 날에 부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걸 회양칙한다. 그래서 끝임을 강요하기 위해서 회양이라고 했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고전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책이 없다 그랬더니 그 뒤끝이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재미없기는 한데 계속 하는 거는 참 괜찮은 건데 일단 이제 정월 쥐띠로 들어가서 쥐는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 남의 거를 걷어 갖고 가야지. 나쁘게는 거저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좋게는 쥐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나 어떤 걸 주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정월달에 농가이고 뭐 도시도 그렇고 많이 있는 게 없어요. 농가는 가을에 걷어들여서 겨우내 먹고, 섣달에 농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설도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섣달에 다 꺼내서 돈 만들어 갖고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고 벌써 돈은 다 없어졌어. 그래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쌀떡에 쌀도 바닥을 드러내고 없어요. 그런 데다가 요 쥐띠해 정월하면은 그 전달이 돼지띠해 섣달이야. 그리고 쥐띠해 정월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돼지띠해를 지낸 정월달하고 다른 띠하고 요 과정이 틀려요. 돼지처럼 먹어치웠던 정월이야. 여기 쥐띠해 정월이. 그러니까 정말로 메말르지. 있는 집은 준비를 해놨겠지만 없는 집은 준비를 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쌀떡에 쌀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우, 이거 누가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네? 없네. 누가 쌀을 20kg짜리를 2개를 보냈어요. 또 저기 시골에서 20kg 갖고 온 게 또 하나 있었어. 어우, 그 쌀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잘하는 복지사 양반이 있어서 내가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기 쌓여있던 쌀이 쌀통에 집어넣고 주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새 내가 다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쥐띠해 정월달에는 그 먹은 거를 누가 다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다고. 쥐새끼 같은 것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다 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쥐를 잡을 행동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쥐구멍도 맞고, 뭐, 담벼락도 맞고, 그러는 거. 이 쥐띠 정월생 같으면 그런 일 많이 해요. 쥐구멍 맞고, 담벼락도 맞고, 하수구도 청소하고, 또 농가에서는 이제 쥐를 잡아야 되겠다고 쥐불놀이를 해요. 깜깜한 밤중에 대나처럼 환하게 해갖고 일시에 때려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월 대보름에 그냥 저 깡통에다가 숯불 넣고 돌려갖고 논 한가운데로 던지면 그 속에서 광솔 탁탁 폭탄 터지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은 정월 쥐띠다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도 많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은 풀베는 수고도 덜고 거기에 있는 해충 알 그런 것도 잡고 쥐새끼도 잡고 뭐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지. 그때 그 애미지는 다 도망가지. 근데 이제 막 태어난 거 요만한 것들 빨간 거 그 굴 속에서 오글오글 하는 것들은 도망을 못 가거든. 그것들은 다 애비를 잃는 거지. 그래서 정월 쥐띠들 천의 고아처럼 살아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일찌감치 그 부모 잃는 사람도 많고. 이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쥐 먹을 게 어디 있겠어. 이제 몰래 좀 갖고 오려고 이제 뭐 지붕을 타고 들어갔든지 어디를 뚫고 들어갔든지 막 들어가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이게 양상군자라고 하는 교훈인데 대들보위에서 어느 틈으로 내려갈까 하고 살피고 있는데 그 집 그 대감이 아들들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공부 제때 안 하면 저 위에 있는 들보위의 군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이제 그 훈계를 했는지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보 위에 있던 쥐가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내려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갖고 공부를 했으면 이제 잘 됐겠지. 양상군자를 교훈 삼아서 아주 1등 선생이 된 사람도 있다 이 얘기예요. 들보위에 도둑이 됐거나 그거를 교훈 삼아서 1등 교육자가 됐거나 그 쥐불놀이에서 당하는 폭격에 기절해서 나가 떨어지는 군인도 있었고 어렸을 때 어미 애비 잃은 고아도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은 교육
뭐 먹고 입고 이거 자식 양육에 책임이 크니까 먹고 입고 잠자고 주택 이거 다 쥐띠들 할 수 있어요. 이제 급이 올라가면서 교육 또 아주 근면하니까 경제 땅속에 굴 파고 다니니까 지질 온갖 험한 일 다 할 수 있어요. 자꾸 날렵하니까 저 꼭대기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거 또 위험한 구석에 다 가니까 저기 가스 새나 안 새나 안전 진단하는 거 주택 안전 위주 하는 거는 쥐가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단지 쥐를 두고 이 앞에서 생을 해준다든지 토국수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그 일을 더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고 신바람 나게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쥐를 놔두고 여기서 뭐 사오 인묘 이 해자는 일단 놔두고 비경겁제는 빼고 이거는 남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월이 쓸데없이 욕먹을 일도 많다. 지난해 돼지는 진짜 먹는 거 좋아해. 나도 돼지 대운이 들어서서 요즘에 손님 없으면 막 잠이 쏟아져요. 근데 거기 들어놓을 수도 없어. 앉아서 조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잠을 쫓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먹는 거야. 근데 또 맛있어. 돼지 대운이 돼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들이 돼지띠인데요. 자다가도 주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쩝쩝거리고 다닌다고 그래. 돼지해를 지나고 막 시작한 쥐띠의 정월이다. 돼지가 먹어치운 거를 쥐가 갖고 갔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월달에 어떤 쥐띠들이 있었나? 요 사람 임자, 이민, 신묘, 가분. 이 사람은 유치원 선생 했어요. 유치원 선생인데 사는데 넉넉하지 않은 거죠. 남편하고 이혼을 해갖고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려니까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유치원 선생을 하면서 이날 때껏 살았는데 얼마 전에 유치원 선생을 그만뒀다래더라고. 이게 임계갑을 그러니까 54살이 됐으니까 유치원 선생을 아마 그만둘 때가 됐는가 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일찍 부모하고 이별할 수 있다 하는 거. 부모하고 헤어진 거는 아닌데 아버지 책임을 다 못하고 엄마한테 맡겨서 애들 얻고 미싱하느라고 혼났대요. 사람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정월 쥐띠들이 부모하고 일찍 떨어지는 예가 많다 해서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부모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못 알아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쥐 같은 행동을 잘했느냐 하면은 제갈조조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제갈조조.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머리 또 조조의 꾀 요걸 합해서 제갈조조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 화급한 사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정월달 그 쥐불놀이나 논두렁 밭두렁 불태우는 그 화급한 사정에서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자식은 물론 저까지 다 죽는다 하는 위급한 상태니까 빨리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저렇게 해야 될 건지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이후락 이 정보부장이 김일성이를 만나면서 만약의 경우를 몰라갖고 청산가리를 갖고 갔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그 양상군자의 고전을 교훈 삼아서 1등 학자, 1등 선생이 된 사람 노재봉. 이 사람은 대학 교수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 했더라고. 노재봉, 명자, 경인, 경신. 이 친구는 참 고생 많이 했어. 저도 고생을 했지만 친정 엄마가 더 고생했어. 그 뒤를 봐주느라고. 이건 노재봉
그 대학교 교수, 뭐 국무총리, 또 국회의원,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방직회사든가 회사를 창립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또 있네. 그 병자가 하늘다람쥐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조용기 목사. 하늘다람쥐. 이 노재봉 이 사람도 대학 교수에다 국무총리. 더 올라갈 자리는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그야말로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 하늘다람쥐. 조용기 이 사람도 병자생인데 평생 하느님만 찾은 사람이고, 그리고 병자라고 하는 게 하늘다람쥐 했으니까 그 순복음교회가 각국에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을까?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아까 그 지불놀이나 뭐 논두럭 밭두럭 태울 때 화급한 사정에서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요거는 갑자생이니까 지금 몇 살인가? 한 20년 전이니까 20살도 안 됐을 때야. 자기 아버지가 저기 중소기업 공장을 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공장이 그냥 삐딱삐딱한 거예요. 그 잘못하면 넘어갈 것 같거든. 그런데다 신랑이 아마 바람을 피웠는지 좀 이쁘지 않은 구석이 있었든지 모가지 잡고 망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내가 위자료를 챙겨갈 수 있지 않냐. 가뜩이나 흔들흔들 하는 데다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니까 아버지 회사는 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그냥 조그만 골방 하나 갖고 있다가 다시 재기를 했어. 딴 여자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요 본질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몰래 살곰살곰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가끔씩 가다 그 새엄마가 미워서 빨래해서 널어놓은 새엄마 브라자, 반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우겨서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엄마가 참 곤란해하는. 또 무자가 산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만화도 그리다가 극장 간판도 그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직업이 바뀌어갖고 영등포에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암만 해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한 몇 년 열심히 오더니 요즘에 잘 안 와. 비트코인에 목숨 걸어. 그래서 정월지띠, 여기 양상문자의 교훈, 또 이후락 씨의 교훈, 여기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도 부모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없어요. 아주 배고프게 힘들게 그 순복음 교회를 세웠다. 젊었을 때 그랬다 하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 2월달로 넘어가면은 먹을 거는 더 없지요. 쥐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먹을 거 없어. 2월달에는. 그런데 쥐는 어두울 때 일을 하는데 이 2월달 되면은 낮밤이 똑같아.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월달보다도 움직일 시간이 짧아진 거죠. 그런데 밤에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만 갈수록 낮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낮에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낮하고 밤하고 똑같으니까 낮에도 살아야 되고 밤에도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2월 쥐띠다 하면은 그럴 거야. 이렇게 좌파 우파 그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나는 찐 우파야. 나는 찐 좌파야. 그러면 난 좌파니까 좌파처럼 살면은 돼. 난 우파니까 우파처럼 살면은 되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은 참 곤란하죠. 이쪽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저쪽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거 못하면은 한쪽한테 이제 몰매 맞지. 그래서 이쪽 저쪽을 잘 소화를 시켜야 된다. 밝음과 어둠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 춘분은 낮과 밤이 똑같다. 이쪽 저쪽을 맞춰야 된다 하는데, 정경화가 무자, 을묘, 경술 이랬는데,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들, 노래들 다 그렇겠죠. 고음, 저음 이거를 잘 어우러지게 해야 잘하는 거지. 한쪽을 못한다고 하면은 인류 음악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키가 줄타기도 잘해. 위험한데 다닌다. 좁은 공간에도 잘 다닌다. 줄타기도 잘한다.
그리고 잣나무 많은데 가면은 청설모 그 나무 잘 타잖아요. 어떤 때는 건너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청설모는 보통 집보다 훨씬 커. 잣을 먹어서 이렇게 커졌나. 정경화 이 바이올린 키는 사람은 저음, 고음을 잘 조화를 시키는 음악가다. 근데 여기 기형도라고 하는 사람은 소설가였던가 그랬는데 천재였던 것 같아. 근데 극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거는 급격하게 오르는 뭐 혈압을 조절을 못했다든지 그런 경우죠. 이게 조절 불능이 됐다. 기형도. 천재 소리 듣던 사람이에요. 또 있어. 이 사람 아직 살아있던데 미국의 게이 배우래. 동성애자. 이름이 안 써져 있네. 미국의 게이 배우인데 포르노 배우. 이 사람이 러시아 출생인데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아예 난 양성애자야. 그러면은 이 묘월하고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양성애자들이 혹시 많은 건 아닐까? 자, 관찰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병자생인데 아버지가 항공회사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높은 직으로 올라갔겠지. 승무원으로 한참 동안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나라에서 저녁에 탔는데 미국에 도착해도 저녁이야. 하루를 지났는데도 저녁.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2월 달 되면은 그 부모도 많이 떨어지는데 고아는 아니지만은 승무원들이 먼데 가면은 1박 2일은 거의 없고 뭐 2박 3일 이런 경우가 많고 제주도를 간다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하는 거는 하루에 2번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 얼굴 보기 어렵다. 병자니까 하늘을 날더라. 여기 이 사람 그 양성애자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나갖고 물 건너 갔다. 미국으로 갔다. 러시아에서 미국은 물을 건너가야 돼. 정경화는 물을 산 넘어갔나? 한국에서 미국 간 거.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요. 말론 브란도. 이 사람 자식이 15명. 엄마 아버지가 배우였던가?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일찌감치 부모 품에서 벗어나야 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서 영화배우가 됐다 하는 얘기. 이쪽 저쪽을 잘 조절을 하고 고음 저음을 조절을 하고 높은데 낮은데 또 잘 조정을 해야 되고 비행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땅에 내려올 때 이거 조절을 잘 해야 되고 근데 조절이 안 될 때는 난리가 나죠. 쥐가 2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밝음하고 어두움을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높은 데 낮은 데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좀 반사의 작용을 일으켜서 내 눈이 먼다 하는 거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요즘에 느꼈는데 돈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주에서. 근데 얘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겠지만 얘가 어렸을 때 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장례식장에서 재산 때문에 싸움하고 기절해서 뭐 입원하고 막 그랬던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돈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 꼭꼭 짚어주면 좋겠는데 손님들한테는 얘기가 잘 되는데 내 식구들한테 잘 안 되지. 잠깐만 쉬었다가 해요.